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내가 조기엔테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생활비 편이긴 한데 소득 편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독자가 12분이나 됩니다.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래도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방송은 그 소통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 댓글로 질문이나 조언 등을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는데요. 저는 이게 생활비 편이긴 하는데 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자산 크기나 수치 같은 걸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개인정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죄송하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값이 나간 그래프로도 설명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본 방송은 앞서 그 댓글로 처음 달아주신 분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이 질문의 내용을 좀 보충하는 시간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이 경제적 자유 기준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루었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보면 파이어족이 가능한 게 한 생활비 25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기 은퇴 시기가 빠를수록 즉 나이가 빠르게 조기 은퇴를 할수록 이 기준은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조기 은퇴를 한다면 25배가 아니라 30배나 40배가 더 나을 것 같고요. 나이가 드셨다 하면 좀 낫지 않나, 25배를 그렇게 봐도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30배는 이루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 왜 그렇게 됐냐? 앞서 다른 영상에서 보았듯이 전 생활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작게 모아도 30배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죠. 10개란 말을 다시 하지 않을게요. 보다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세계 여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세계 여행에 가서 돈을 아끼라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세계 여행 안 하면 돈도 아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세계 여행을 하면서 돈을 좀 아끼면서 경험을 쌓는 게 메인 목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제 자산이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인터넷에 있는 짤인데 보면 이제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고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는 아마 부자나 중산층이 되겠죠. 최소한 중산층입니다. 부자 기준도 절대적인 어떤 몇십억이다, 백억이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부자라고 하면 자기가 쓰는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순전히 제 기준이고요. 정말 자산이 안 주냐 물어보면 예, 안 줍니다. 근데 순전히 긍정적인 기준에서 그렇고요. 오히려 늘어납니다. 제가 보수적인 기준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앞서 영상에 만들었던 바이오적 가능한 계산기 있죠? 그걸로 역으로 계산하면 은퇴 후 돈 흐름에 대해서 계산 가능합니다. 저희 금융자산, 오직 금융자산으로 봤을 때 은퇴 후 2년의 돈 흐름을 보면요. 연수익률은 배당이 3.83%이고 차익은 6%고요. 그렇게 약 10% 정도 되겠죠. 10%에게 그 연수익률 날 수 있다 가정하에 보고 생활비는 앞서 연상에서 말씀드렸던 285만 원 그리고 7개월부터는 400만 원을 쓴다 가정하에 보면 자산이 늘어났다가 초반에 그 다음에 계속 줄게 됩니다. 왜? 좀 돈을 쓰니까요. 늘어난 돈보다 계속 쓰니까.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 그래도 2년 동안은 크게 자산이 줄지 않는다. 그래서 생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2년 뒤에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되어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재계약 시점이 현재 6월 내년 6월인데 매년 내년 6월에 재계약 안 해주고 임대차 3법을 쓴다 하면 그 2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현재 시세로 재계약을 할 거니까 그때 보증금을 다시 조정해서 받을 경우 이렇게 자산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융자산이 늘어나죠. 이 시점에서 연 예상 연수익을 배당 3.83%와 차익 2%, 즉 약 6% 가까운 곳에 연수익률을 얻는다 가정하면 이때 각 그래프 3개를 비교할게요. 생활비 400만 원 시작했을 때 그리고 매년 생활비가 2% 늘어났을 때를 보면 줍니다. 주는데 한 20년 동안 바닥을 찍진 않아요. 어느 정도 살아있다.
두 번째 생활비 400을 시작하고 매년 생활비 1%씩 상승했을 때는 자산이 약간은 유지되면서 조금씩 줄고 있다. 이거 보면 딱히 40년 뒤에도 뭐 줄진 않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생활비 300에 시작했을 때 그리고 매년 이 생활비 2% 상승했으면 오히려 자산이 늘어납니다. 지금 뭐 생활비 300만 원인데 제가 왜 그 7개월부터 400만 원 잡았느냐, 앞서 685만 원 해서 넉넉하게 쓰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뭐 넉넉하게 안 쓰면 오히려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상 연수익률도 6%밖에 안 잡았어요. 누구는 뭐 6%가 쉽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S&P 기준, 미국 그 주식 그 연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통 7%에서 10% 나옵니다. 최근 20년 10% 가까이 나왔고요. 그러면 뭐 6%가 쉽진 않은데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따졌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정말 자산이 안 주는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근데 앞서 그래프는 이 그래프 말이죠. 그래프는 금융자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임대차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 이 금융자산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전 부동산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순자산을 따져보면 근데 거기에 이제 보증금을 돈을 다 날렸기 때문에 보증금 마이너스 부동산 마이너스 보증금에 돈이 있겠죠. 그 정도 자산이 있습니다. 돈을 다 날린다 하더라도 앞서 보았을 때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보았을 때도 20년 뒤, 즉 제가 한 60살쯤 되었을 때는 자산이 이거는 남아있다는 거죠. 부동산 마이너스 보증금의 돈이. 그리고 기대하지 않지만 전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으로 약간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최소한 2, 30만 원 받을 수 있지 않나 월. 현재 자산 기준으로 현재 자산 기준으로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서 생활비가 고정된 값으로 계속 매년마다 1, 2%, 2%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건 조절 가능하거든요. 조절 가능하다는 뜻은 돈을 더 쓴다는 게 아니라 적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 바닥나는, 즉 금융자산이 바닥나는 시기는 더 늦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그 분석은 그래프를 계산할 때 대동행 보수적으로 전 기준으로 잡고요. 그리고 일부가 조정 가능한, 즉 희망적으로 조정 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앞서 이런 금융자산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경제적 위험들은 더더욱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으로는 이제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하냐, 목돈 필요하면 돈을 자산 날리지 않느냐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목돈이 들릴 리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딱히 없어요. 제가 죽는다. 죽으면 제 돈이 필요 없잖아요. 갑 직장 다니서 죽으냐, 아니면 뭐 여기 지금 은퇴하거나 죽으냐 어차피 똑같거든요. 어차피 일찍 죽어버리면 모은도 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냥 죽는 꼴이 돼버립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크게 다치면요 죽는 거랑 똑같아요. 돈 쓰지도 못하고 뭐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생명 유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 없다. 작게 다치는 거는 뭐 큰 목돈 들릴 일이 없죠. 중요한 건 전 실손과 실비 다 보험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를 쳐가지고 내가 보상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건 전 성격상 애당초 그런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네 생각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차도 잘 안 타는 이유가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타려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보험이 들어가 있고요. 이 보상보험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도 그 이상의 목돈, 모르겠어요. 제가 뭐 몇천만 원짜리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거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운이 안 좋은 거죠. 제가 뭐 사람을 패가지고 그런 보상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고로 터져가지고 뭐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보상을 해야 된다. 그 자체는 일반인 기준으로서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희박한 것을 제가 기대해가지고 걱정해갈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가족이 필요하다. 저희는 각자 생존이 기본입니다. 만약에 뭐 돈이 좀 달라 하면 일단 저는 냉정하게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도 너무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생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목돈이라 한 거는 제가 생존 가능한 것을 깎아버리면서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목돈을 위험해지는 경우는 없겠죠. 모르겠어요. 이 이후에 나머지 어떤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죠. 지금은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평생 놀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파이어족이 여러 가지 말이 있겠는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놀고 먹는 사람들을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가 기반이 되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는 거죠. 만약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제 직장의 일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다 싶으면
은퇴는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저도 은퇴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은퇴 저는 하느냐? 저는 여행이나 또 다른 자유로운 걸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서 저는 제가 그 은퇴를 하면서 제 직업의 직장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저희 직장은 정말 좋은 직장입니다. 예. 저희가 경제 자유 이런 상태에서 다녀도 큰 문제 없어요. 생활하는 큰 지장도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생 놀지 않으니까 가능하다면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도전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런 직업에서 나는 최소 소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소일거리도 가능해요. 예, 가끔 심심풀이로 소일거리도 하면 또 조금 소득이 있겠죠. 그렇게 조금씩 소득이 또 들어오면 또 자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자산은 더 줄 가능성이 더더욱 작아집니다. 결론을 내리면요. 저는 이제 기준 생활비에 30배 이상의 30배 이상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습니다. 보수적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금융자산이 줄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생활비까지 조절해버리면 더 가능성이 낮고요. 은퇴 후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상당히 적고요. 일부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그 은퇴 후 회복 심리를 하면서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자산 유지에 더 긍정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지 않지만 65세 이후, 70세 이후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래는. 약간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생활비, 즉 소득, 자산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제 자산이나 생활비 편이 아니라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느냐, 어떤 걱정을 떨쳐내고 결정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